이 제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허점을 완전히 보완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를까요? 현금 지원 최고 월 95만 원.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이 돈이 매달 통장으로 직접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 병원비든 생활비든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삶이 달라진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68세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생활이었고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해봤지만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죠. 문제는 그 집은 오래된 주택으로 실거주 중이었고 팔 수도 없었지만 재산 보유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그러던 중 새로 도입된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긴급생활지원령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 후 2달째 되던 달 그녀의 통장에는 83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정말 그날 통장 보고 눈물이 났어요. 병원 진료받고 약도 제대로 사고 남은 돈으로 겨울 내복도 하나 샀죠. 김 씨는 그렇게 지난 겨울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김 씨처럼 기존 제도에서 배제됐던 분들이 점차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건이 완화되었고 현금 지원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복지란 누구나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하죠. 이번 제도는 바로 그 철학을 현실로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 단순한 기준. 이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제도는 오직 여러분의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이영호 씨는 그동안 생계를 위해 공원 인근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팔아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그것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몇 번 시도했지만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달랐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오직 이영호 씨 본인의 생활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신청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기본 정보 몇 가지만 제출했고 이후에는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생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3주 후 결과가 나왔고 그는 매달 75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서류 준비만 해도 마음이 지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쉽게 됐어요. 내가 드디어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이 씨는 지금도 매달 들어오는 지원금으로 병원비를 내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괜찮고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어도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만 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자동 신청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제도로 전환됩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76세 박화자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몇 년째 지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연말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했고 수급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탈락될까 늘 불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자녀 명의의 작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소득 산정이 달라지면서 지원 금액이 줄어들기도 했죠. 그런데 올해 초 그녀는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박 화자님은 새로운 지원 제도의 자동 전환 대상입니다. 이번 달부터 변경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달 그녀의 통장에는 기존보다 12만 원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해서 동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이제 내가 더 간편하게 혜택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이 제도의 자동 전환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번 탈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제출 서류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복지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신청은 간편해지고 기존 수급자는 자동 전환, 복지의 문턱이 드디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소득에 따른 유연한 지원 조정입니다. 혹시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도는 그런 경우 지원금을 바로 끊지 않고 일정 부분만 조정해 계속 지원을 이어갑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70세 장석진 씨는 몇 달 전 근처 재래시장에서 야채 상점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기자 가장 먼저 든 걱정은 이러다 수급 끊기는 거 아닌가? 였습니다. 이전 제도에서는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전체 지원이 중단되거나 다시 복잡한 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그에게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 줄어들고 계속 지원이 유지됩니다. 소득이 늘어난 건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그 말 그대로 장 씨는 기존 82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조정된 금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만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전엔 조금이라도 벌면 수급 자격이 날아가니까 일 자체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제도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해도 괜찮다는 안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복지 제도는 벌면 벌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립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일하려는 의지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설계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조금씩 일을 하더라도 걱정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럼 다른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제도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고 계시던 의료비, 주거, 일자리 등 다른 복지 혜택은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조미숙 씨는 수년째 관절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받고 있었고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도 일정 부분 지원받고 있었죠. 새로운 복지 제도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 바뀌면 병원비 지원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안도했습니다. 바뀌는 건 현금 지원 방식과 범위일 뿐 기존의 의료비 감면 혜택이나 주거 지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조 씨는 통장에 새로 입금된 현금 지원금과 함께 관절 주사 치료비 감면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또 구청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월 20만 원의 일자리 수당도 변함없이 지급되고 있죠. 이 제도 덕분에 생활비도 좀 더 여유가 생겼고 병원도 꾸준히 다닐 수 있으니 훨씬 안정된 기분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하던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위안이죠. 이처럼 이번 복지 제도는 새로운 혜택을 더하면서도 기존의 복지 기반은 전혀 흔들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혜택이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넓고 안정적인 복지망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74세 이춘배 어르신은 몇 년째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수레 하나에 의지해 하루에 많아야 5,000원, 적을 땐 3,000원 남짓 벌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죠. 무릎은 점점 더 아파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나가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녀였습니다. 멀리 타지에 사는 딸이 직장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수급 대상에서는 늘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이미 본인 가족 돌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고 이춘배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디딤돌 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고 담당 공무원이 이 어르신에게 직접 안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어르신 본인의 실제 생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단한 상담과 확인을 거쳐 이 어르신도 지원 대상이 되었고 매달 95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그 돈이 처음 들어오던 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한 번에 들어왔는데, 그게 정부에서 준 거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춘배 어르신은 지금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무료 미술 수업에 참여하고 하루 한 끼는 따뜻한 도시락을 사 드시며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림도 그려보고 책도 조금씩 읽어요. 내가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복지 제도는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주고 자존감을 되찾게 하며 늦게나마 자신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춘배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은혜나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 그 시간에 대한 정당한 응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먼저 나서서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제도는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일하며 살아왔는데 왜 늙어서 더 불안해야 하지? 젊을 땐 아프면 쉬고 힘들면 기대는 곳이 있었지만 노년이 되면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외로워지는 건 왜일까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 78세 박정혜 어르신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뒤척이며 병원비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며 약값이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죠. 자식은 멀리 타지에 있고 혼자 사는 연립주택 하나. 하지만 그 오래된 집이 재산으로 간주돼 기초수급 대상에서 계속 제외됐습니다. 이 집 팔아서 어디 가라는 건가? 그렇게 박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식사도 자주 거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주민센터를 다녀온 후 박 어르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롭게 도입된 복지제도, 디딤돌 소득 제도였습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내가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디딤돌 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디딤돌 소득에 대해 문의하세요. 복잡한 서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소득만 확인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나 하나쯤 이하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도 편안한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 이제는 당신이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저희 동행연구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날을 견디고 버텨오신 당신에게 이제는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행연구소는 언제나 그 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